음, 된 것 같다. 자, 그럼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대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해 데뷔 음반을 냈어요. 미국 음악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재즈 음악계에서 새로운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신의 기타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예, 미국에서 예, 활동하는 예, 윤 기타리스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뭔가 미국 지금 LA 계시죠? 예, 저는 지금 LA에서 기타라는 악기로 음악 일을 하고 있는 조셉 윤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말 반갑습니다. 잘하시죠? 예, 완전 편하죠. 아니 뭐 한국말 안 좀 그러고 하면 제가 영어로 해드리고. 아, 한국말이 아, 아무래도 더 우리 편합니다.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로 해야죠. 예, 그 뭐 사실은 인터뷰할 때 가장 좀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인터뷰의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발견, 디스커버리에 가깝기 때문에 어,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 예, 조셉 윤이라는 음, 기타리스트 스스로 소개하는 자기소개 간략하게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에서 좀 재즈 기타로 활동하고 있는 조셉 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주로 이제 재즈 인스트루멘럴 뮤직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으로나 아니면 이곳 LA에서 또 레코딩이나 팝 세션 같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잡으로는 약간 뮤직 비디오 쪽 그런 마케팅 관련해서도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영상 쪽도 하세요? 예.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음악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예. 좀 신상을 한번 파보는 그런 시간을 좋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뮤지션에게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음악을 프로로서 시작하게 된 계기도 물론이겠지만은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이 기타를 잡게 되기까지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교회에서 오래 자랐어요. 그래서 아, 예, 어렸을 교회 때부터 오빠시구나. 예, 맞아요. 교회 오빠 스타일인데 교회에서 오래 자랐어서 약간 드럼이나 기타 연주를 좀 되게 1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제 일렉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락 음,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독학도 해 보고 레슨도 해 음, 보다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실용음악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그 이후로는 인제 그 이후에 미국에 왔어요. 음, 음, 졸업하고 예. 그러다가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실용음악 쪽으로 진학을 하실 때 이미 약간 뮤지션으로서 가야겠다라는 어느 정도는 생각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저는 중학교 한 2 학년 때부터 되게 음, 기타만 아, 몰두해서 했었어요. 예. 기타 그때 뮤지션. 당시에 예 음, 정말 좋아했었고 막 하루에 8 시간씩 많으면 뭐 10 시간도 기타만 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샀던 기타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는 가와삼이라는 아, 혹시 아세요? 예, 들어봤어요. 예. 네, 그때 제가 당시에 선물 콜트 좀. 기타 양대 예, 예. 산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음, 기타로 시작을 했었다가 좀 인제 고등학교 1 학년 되면서 아버지가 인제 쪼끔 좋은 기타를 사 주셨어서 예 음, 그 기타로 인제 제대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아까 뭐 재즈계 새로운 기대주 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예. 본인 스스로 본인을 재즈 기타리스트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왜냐면 작년에 내셨던 It's Time이라는 음반이잖아요. 네, 그 음반을 예.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뮤직 그 비디오라든지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보면 뭐랄까요 그런 좀 하드한 좀 오버된 톤 이런 게 있고 또 그 동시에 또 블루지한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팬더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그 팬더 특유의 그런 오버 좀 드라이브된 그런 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음. 음악적으로도 좀 이렇게 다채로운 성향이 있어요. 리듬이나 예. 어떤 작곡 스타일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딱 재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본인은? 음. 뭐 그런 전통 재즈랑은 사실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요. 음, 저는 그래도 좀 예를 들어 이메일 같은 거로 제 소개할 때도 약간 재즈 기타 플레이어라고 소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도 약간 재즈 기타리스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인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더 스트랫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약간 오래된 팬더예요. 약간 음. 빈티지라고 맞아요. 하죠. 예. 음. 그래서 이게 66 년도에 제작된 기타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기타를 인제 사용한 이후부터는 거의 메인 기타로 이 기타만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MI라는 기타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근데 거기 인제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 중 한 명 알렌 하인즈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음음음. 그분이 빈티지 기타를 너무 좋아하세요. 아. 예.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고 사사 받으면서 제가 그쪽의 분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약간 음. 빈티지 기타 쪽에 예. 많이 갖게 돼서 그때부터 인제 빈티지 기타를 막 눈독 들이면서 찾아보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기타에 뭐 저도 기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타에 문외한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뭐 66년 팬더 스트랫이라는 빈티지 모델이 갖는 어떤 그 특성과 본인이 그거를 좋아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다른 기타랑 비교를 하자면. 예 이게 아무래도 나무라는 걸로 인제 만들어진 악기다 보니까 네. 바이올린도 되게 막 몇백 년 된 악기들은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렉 기타들도 특히 펜더나 뭐 깁슨 이런 오래된 브랜드들에서는 뭐 50 년대, 60 년대 이렇게 기타들이 되게 비싸기도 하고 음. 좀 흔하지 않기도 해요. 음. 그래서 좀 약간 기타리스트들이 좀 돈이 인제 많이 세이브 되면은 꼭 하나씩 사고 싶은 그런 아. 기타예요. 예. 그렇구나. 그 본인이 처음에 인제 기타라는 악기를 잡고 이제 음악을 네. 들으면서 뭔가 이제 카피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네. 작곡부터 한다기보다는 보통 카피를 하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 그러면서 본인이 뭐랄까 롤 모델 혹은 '아 이 사람의 기타 진짜 멋있다. 저런 톤을 한번 따라하고 싶다.' 뭐 그랬던 본인만의 뭐 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로망으로 삼았던 어떤 존경하는 뮤지션 그 기타리스트 혹은 뭐 기타리스트뿐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약간 미국에서 인제 슈레드 기타라고 좀 빨리 예. 연주하는 그런 기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었어 가지고 약간 뭐 80 년대 하드락 밴드 뭐 스트라이퍼, 메탈리카, 어. 판테라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지금 스트레스 연주하는 메탈 것과는 막 이런 스타일? 예. 지금 연주하는 거랑은 많이 거리가 먼데 그때는 인제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리 연주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속주라 그러죠. 예 예. 약간 속주 인제 한국말로 속주라 그러는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좀 깊이 파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인제 미국에 오면서 그런 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음.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음음음. 좀 재즈도 배워보면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 재즈라는 장르랑 그 속주라는 좀 그런 장르들이랑 합치니까 음. 제가 재즈 퓨전이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존경했던 기타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렌 하인즈 저희 음. 학교 교수님이신데 야 마침 또 그분한테 선생님을 만났어요. 예. 예. 그분한테 인제 배우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음. 같아요. 예. 음. 음. 그게 지금 조셉 씨가 말씀하신 재즈 퓨전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퓨전 재즈라고 많이 하는 그 장르죠. 예. 예. 뭔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퓨전 재즈라고 불렀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재즈 퓨전이라고 좀 더 많이 맞아요, 맞아요. 부르더라고요. 예. 쉽게 말하면 락 스타일과 팝적인 또 매력 그리고 재즈의 임프로비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맞아요. 합쳐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제 퓨전이라는 말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인제 뮤지션스 네. 인스티튜트라는 학교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음. 한국에서 아까는 이제 실용음악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셨고 그다음에 졸업을 네. 하시고 졸업하신 거죠? 졸업하시고 예. 이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에 인제 본격적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버클리 음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부에 인제 버클리 음대가 있다면은 서부에는 또 캘리포니아의 나름 또 프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캘리포니아는 또 캘리포니아 나름대로 우리가 LA 스튜디오 뮤지션들이라고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속된 말로 나와바리죠. 예, 그런데 그 네, 사람들을 맞습니다. 또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이 뮤지션스 인스티튜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그 학교인데요. 뭐 이 졸업생들이나 이 알럼나이나 강사진도 사실 엄청나고 객원 강사진들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 늘 많이 오죠. 그래서 1977년에 설립이 됐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락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음대를 나왔지만은 기존의 음대에서 우리가 대중음악이나 특히 기타 같은 걸 하려면 기껏해야 이제 재즈 스터디 같은 데서 해야 돼요. 그지 보통은. 여기서 그 외에는 특별히 어떤 대중음악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곳이 버클리라든지 손에 꼽게 마련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락 기타를 본격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뭐 제가 배운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영역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확장이 됐죠. 근데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버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처음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 입학이나 그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 여기는 주로 여기는 온라인으로 오디션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온라인 이제 오디션이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이렇게 오디션은 아니고 이제 어, 뭐 내야 될 자료들을 모아서 비디오 레코딩 같은 거 해서 다 아, 보내면은 이제 뭐 평가가 오는 거죠. 아, 입학을 할 아, 수 있는지. 어, 예. 음,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오디션은 입학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입학을 일단 먼저 허가를 받고 근데 들어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라고 이 사람이 어느 레벨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요. 어디나 그래서 똑같군요. 예, 그래서 완전 인제 진짜 약간 초보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기닝부터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좀 높은 레벨에서 시작을 할지 그런 거를 처음에 레벨 오디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장학금도 인제 시작할 때 결정이 되고요. 본인은 어떤 곡 어떤 연주를 시험을 보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시나? 저는 그 토모 후지타의 토모 후지타. 예. 저스트 펑키 한 곡이랑요. 아, 그렇구나. 그거 참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입시곡으로 연주하는 곡이었어요. 아, 지금도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음, 음. 그래서 그 곡이랑 그리고 알렉스 허칭스라는 좀 알렉스. 젊은 영국의 예, 기타리스트가 예, 있어요. 재즈 퓨전 하는 친구인데 예. 그 아저씨 인제 곡 하나 해 가지고 제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나름 평가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자를 추리고 이제 네. 합격이 된 분이 이제 학교에 와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해서 이제 맞아요. 레벨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학교라는 것은 뭐 그런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 가보면 한국이나 또 이런 데 있을 때 우리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또 유학을 나가서 보면 느끼는 게 나름 또 전 세계에서 기타 좀 친다 하는 애들이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오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확실히 있었어요. 아, 아,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완전 슈퍼스타로 거듭난 마티어스 아사토라는 젊은 아,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예. 저랑 거의 동년배인데 그 친구가 지금 거의 기타리스트 하면은 모를 사람이 아마 없을 음, 거예요. 예. 그래서 헐리우드 싱어들도 막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사이드 기타리스트인데 네. 네. 그 친구랑 같이 거의 비슷할 때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음,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뭔가 그 유학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어떤 경지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유학생들 보면 전 세계에서도 오잖아요. 전 미국에서도 맞아요. 오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본 거고. 사실은 맞아요. 그런 데서 정확히 뭘 배웁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기타를 친다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음. 그리고 음. 뮤지션들 제가 인터뷰 가끔 읽어보면 이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 새로운 화성이라든지 뭐 그런 작곡법이나 이런 걸 공부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별거 없었다 나 별로 배운 거 없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본인은 정확히 그 안에서 뭐 어떤 학교에서 주로 뭘 가르치고 본인은 어떤 거를 배우고 그랬는지 좀 궁금해요. 바로 인제 말씀하시니까 두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것 음. 같아요. 우선 좀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인제 사이트 리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견이라고 하나요? 예, 예. 그런
이제 기타리스트의 되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음. 사람들이 인제 코드 악보나 임프로바이제이션을 너무 잘하는데 뭐 멜로디 그런 초견은 사실 약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기타리스트가. 이제 스코어 그 음표가 그려진 맞아요. 악보를 읽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예. 맞아요. 저도 인제 클래시컬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런 걸 너무 존경하는데 인제 보면은 바로 엄청난 걸 맞아요. 연주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되게 베이직한 건데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되게 많이 배워요, 오래.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그것만 인제 30 명씩 앉아서 같이 와. 사이드 리딩하는 그런 거를 되게 인상 깊었었던 시간 같아요. 어. 예. 대단하네요.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한국에서도 이 실용음악이라는 쪽으로 뭐랄까요? 이 대세가 이제 한국 대중음악이 인재풀이 뭐 아주 과거에는 정말 뭐 여기서 또 역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과거에는 예. 미팔군에서 우리가 훈련된 뮤지션들을 최고로 쳤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아마추어리즘 쪽으로 넘어가면서 대학가에서 이 스쿨 밴드 하는 거가 하나의 어떤 대세를 이뤘었고 그 다음에는 이 클럽을 중심으로 한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진짜 뮤지션들이 교류하면서 얻어진 테크닉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게 2000년대 제 생각에는 한 초반 이후, 그러니까 중반 정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90년대 이때에 주력으로 활동했던 선생님,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선생님이 돼갖고 선생님이 돼서 이제 각 어떤 실용음악 학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서 뭐 강사, 교수님으로 활약을 하시면서 그 테크닉적으로 우수하고 그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그러니까 꾸준한 그 어떤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계속 배출해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재원들이 이런 실용음악 쪽을 전공을 하고 이제 씬에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음악적 수준이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도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뭐 80년대나 90년대 음악을 얘기하면 이게 이 스튜디오 세션맨들의 힘이다. 이 연주자들의 힘이다. 그 대표적으로는 뭐 GRP라든지 ECM이라든지 이런 레이블들도 결국 이 연주자라는 훌륭한 연주자가 나옴으로써 가능했었던 그런 하나의 그 음악적인 사조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 연주자들도 어떻게 보면 세계 연주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런 수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개성은 조금 없어지면서 테크닉적으로는 우수한 좀 비슷비슷한 음악이 많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솔직히 한국에서 실용음악도 하셨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재즈라든지 기타를 또 어,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식의 그 평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음. 이제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걸 뭐 좋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럼 한국 뮤지션들이 가진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되게 그 장비에 대한 지식이 좀 미국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테크로서의 예. 예. 좀 많이 사고 싶어 하고 좀 좋은 아,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연구하려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좀 많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 사운드 지식이 사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음. 음. 시대가 유행을 되게 빨리 탄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예. 빠르죠. 그런 게 되게 빠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팝 세션 쪽에서는 오히려 우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 잠깐 해 봤어요. 그러니까 팝 예. 세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떤 정밀하고 트렌디한 걸 맞아요. 따라가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죠. 예, 예. 어떤 느낌보다는 그쵸. 맞아요.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음. 진짜 이 팝 세션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뮤지션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음. 듭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기타라는 게 어쨌든 기계고, 그쵸? 하나의 머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쿠스틱한 악기긴 하지만, 이 일렉트릭이나 그 일렉트로닉 장비들을 그거를 모두 다루는 것이 또 이 연주자의 세계인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진짜 유명한 그 기타리스트들 중에는 정말 그 메카닉한 거에 빠삭한 진짜 속된 말로 그런 사람들도 많고 페메스니 같은 그 유명한 재즈 뮤지션도 늘 보면 자기의 어떤 소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그 기타 같은 걸로도 막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런 다양한 어쿠스틱한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인의 장점이라고 하시니까 또 앞으로 맞아요. 또 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맞아요. 연관된 질문인데 한국인으로서 뭔가 이 기타를 연주하는 사실은 이 기타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음악에서의 꽃이고 연주에서의 꽃이고 리딩하는 악기고 맞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봐도 특히 70년대 이후 8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진짜 백인 이 화이트 도미넌트한 그런 인스트루먼트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흑인들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은 특히 락 부분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인으로서 기타를 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한국 뮤지션의 전반적으로 이 미국 현지 내에서의 어떤 평판? 평가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옛날에는 뭐 동양인들이 재즈만 해도 야, 니네가 뭐 재즈의 뭐 맛을 알아? 네가 뭐 그 임프로바이제이션의 뭐 어떤 정수를 알아? 뭐 이런 사실은 비아냥도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음, 예. 저는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그러는 몇몇이 있긴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인제 저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편이고 또 제 연주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저 갈 길만 가는 편인데, 아무튼 결론적인 건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한국의 그 위상, 뮤지션들의 위상을 좀 많이 인정해 주는 편 같고, 실제로 젊은 한국 뮤지션들 막 유튜브 사이에서나 되게 그런 것도 외국인들도 되게 리플 많이 달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 그런 같더라고요. 거 그런 거 특히 달 때 그 좀 얼반 딕셔너리라고 하나요? 그 요즘 말 같은 네. 건데 네. 속어 그 같은 예, 좀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스킬 레벨 에이시안이라고. 혹시 어. 들어보신 적 아니요.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냥 스킬 레벨은 뭐 "에이시안이 항상 뛰어나다." 뭐 그런 그렇죠. 댓글이에요. 그리고 항상 "에이시안이 너네보다 더 잘한다." 약간 이런 댓글들이 아, 되게 요즘 대세처럼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뭔가 그런 에이시언의 프라이드 같은 걸 강조한 말이군요. 예, 근데 그런 걸 인제 그냥 에이시안이 한다기보다 실제 미국 애들이 약간 인정을 해 아, 주는,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네.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뮤지션을 길을 걷게 되면서 이제 작년에는 앨범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했던 어떤 활동 중에서 본인이 좀 굵직굵직한 활동, 인상 깊었던 활동들, 뭐, 함께 뭐 미국 내에서 혹은 뭐 한국도 괜찮아요. 뭐 라이브라든지 녹음이라든지 본인이 참여했었던 경력 중에 뭐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제가 졸업하고는 인제 아무래도 갓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음악하면서 인제 앨범을 준비하다가 좀 좋은 연주자들을 중간중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뭐 레슨도 당연히 했었었고, 뭐 한국으로 인제 녹음이나 공연도 하고, 뭐 가끔 한국에서 인제 가수분들 오시면은 인제 음. 세션도 좀 가끔 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좀 커리어에 좀 그래도 영향을 주었던 그런 기회라고 할까요? 그거는 인제 여기 재즈 피아니스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데이빗 벤노아라는, 아, 네네네. 약간 되게 그래미 후보도 되게 많이 하신 그렇죠. 분인데, 어떻게 네. 우연히 이제 훅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좀 음. 같이 공연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그 얘기도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그 예. 홈페이지 가봤더니 전 사실 데이빗 베누아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예요. 그리고 예. 데이빗 밴드와 뭐 러스 프리먼 이렇게 같이 했던 조인트 맞아요. 음악 같은 예. 거 그런 것들도 너무 즐겨 들었었고 그래서 음. 저에게는 뭐 밥 제임스, 데이빗 밴드와 데이브 그루스 맞아요. 하면 진짜 이렇게 탁 퓨전 재즈의 뭐 거성 진짜 그런 존재인데 이번 앨범 이제 그 조셉 윤 씨께서 앨범 It's Time을 내면서 거기에 간략하게 이렇게 리뷰라고 할까요? 짤막한 소감이 있는 걸 봤는데 데이빗 베노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랬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국 뮤지션의 음반에서 그렇게 진짜 재즈의 거장이 한마디를 남긴다는 게 흔치 않은 경우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정확히 뭐랄까 어떤 인연으로 네, 처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게 정말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요. 네. 되게 그냥 신기하게도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냥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요. 예, 페이스북으로 되게 캐주얼하게 뭐 어, 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음. "같이 참여해 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뉘앙스로 처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어.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데이빗 벤노아가 원래 풀 네임이 데이빗 브라이언 벤노아예요. 그렇군요. 근데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데이빗 브라이언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냥 뭐 미국에서 LA에서 뭐 건반하시는 그냥 아저씨구나. 가끔 그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음악하는 사람이 그냥 기타가 필요하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예, 어떻게 알아야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그런 사람들이 그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만약에 잘 팔리는 스튜디오 뮤지션이면은 당연히 그 네. 사람의 예전에 참여했던 음반 같은 걸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아, 이제 지금 제가 인제 이거 커리어를 쌓기 전에 앨범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그 앨범을 제가 비디오 마케팅이랑 다 같이 했었어요. 예. 그때 그 제 앨범의 첫 곡에 베이스 쳐 주신 분이 얼니스트 팁이라고 쪼끔 음, 유명하신 분이 네.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아보니 그분이랑 데이빗이랑도 친분이 있고 아, 연주를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이 예.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아마 그런 걸 혹시 보시고 연락을 아, 해 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 저도. 예. 나중에 진짜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나중에 꼭 물어볼게요. 저 그러게. 6 월에 공연이 있긴 있거든요. 같이요. 그래서 혹시 그때 되면은 근데 너무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또 뭔가 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은 편이지만은 이제 조셉 씨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즐겨 들었던 뮤지션의 음반 그분이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서 한국의 재즈의 어떤 신예의 연주를 또 좋게 들으셨으니까 같이 또 연주를 할 기회를 주시고 이런 또 기회가 있다는 게 좀 재밌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데이빗 베노아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영어로 다 이제 옮기지는 않겠고 어떤 멜로딕한 서정성에 있어서는 레디 칼튼 하면 또 역시 또 GRP를 상징하는 또 아주 그 퓨전 기타리스트 리 린나워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네. 언급을 하셨던 리 린나워하고 레디 칼튼 이렇게 또 나름 그 대표적인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한편으로는 존 바나마사 하면은 이 블루스 락 이쪽 블루지한 어떤 기타리스트에서는 거의 뭐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이죠. 막 이렇게 최고죠. 예. 최고로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런 블루지함도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면은 뭐 극찬이죠. 레디 칼튼하고 존 바나마사 만약에 조셉 씨가 이 두 명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 두 그렇죠. 사람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굉장히 극찬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락키한 느낌에서는 물론 이제 처음에 락으로 시작하셨다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존 스콜필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블루지한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조셉 씨가 좀 젊고 좀 핸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존 메이어가 기타 연주하는 듯한 느낌의 그 뉘앙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본인의 그 기타리스트라는 스타일을 봤을 때 데이비 베노아님이 말씀하신 뭐 어떤 레리 칼튼, 존 바나마사, 뭐 혹은 제가 언급한 존 스코필드, 존 메이어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본인의 영향 안에 들어 있나요? 어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플레이어들이 진짜 만인의 페이보릿 기타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한테도 유독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되게 너무 과분한 칭찬이긴 하지만 음, 진짜 그 조 보나마사나 뭐 존 스코필드 저거 정말 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공부할 때는 인제 그 사람의 노트 하나하나 다 커버해서 카피할 정도로 인제 많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레리 칼튼은 뭐 당연히 좋아하고 존 음, 메이어는 뭐 너무 좋아하죠. 음. 질투하죠. 너무 좋아서. 예. 근데 이제 연주자로서의 면모가 있고 작곡가로서의 면모가 있잖아요. 근데 음. 그 본인이 특별히 뭐 작곡가로서 그러니까 곡을 쓸 때 난 이런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느낌을 좀 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좀 나름 뭐 모방이라 그럴까? 이렇게 음. 어떤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컴포지션 스타일에 영향을 준 뮤지션이 또 따로 있나요? 기타는 저는 물론이고. 저는 인제 기 아무래도 앨범 곡이 기타 인스트루멘털 곡이니까 그 두 분이 딱 떠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 알렌 하인즈 교수님이랑 네. 네. 그리고 요즘 되게 재즈 기타로 많이 뜨고 있는 줄리안 라지라고 혹시 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굉장히 젊어요. 87년생인데 지금 아, 그래미 후보도 많이 하고 네. 재즈 쪽으로는 지금 문제군요. 거의 끝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좀 그분은 이제 팝적인 요소를 좀 많이 섞어요. 네. 예, 그래서 재즈 연주를 너무 잘하는데 그 대중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좀 팝적인 멜로디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본받아서 좀 많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좀 예. 자, 이제 그러면 어 조셉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얼핏 좀 알 것 같아요. 네, 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 적어도 뮤지션 조셉 윤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어떤 영향과 느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앨범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데뷔 앨범이고, 예, 본인에게 가장 어떤 그 중요한, 네,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데뷔 앨범이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지난 영상들을 쭉 봤더니 이 데뷔 앨범에 있는 곡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연주 음반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 작업을 했었던 곡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제 마침내 뭐 새롭게 편곡을 바꾸기도 했겠지만은 새롭게 이제 한 앨범으로 이제 2019년에 9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9월에 나왔는데요. 이제 앨범이 나왔어. 그래서 작업 기간도 제법 오래 걸린 것 같고 또 한 곡 한 곡 이렇게 그 세션을 모아가면서 좀 공들인 앨범인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걸렸죠? 예. 나오기까지는요. 저는 인제 첫 데모 녹음부터 뭐 마지막 곡 녹음이랑 뭐 믹싱 마스터링 이런 거 다 합쳐서 거의 3년 정도 걸렸던 것 아, 같아요. 3년. 예. 근데 곡 수가 많지 않아요. 7 곡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곡씩 먼저 선보였어요. 음, 그래서 좀 바로 CD를 내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인제 노력이 너무 많이 들 뿐더러 좀 홍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너무 많은 걸 투자를 했는데 좀 음, 홍보가 안 되면 너무 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좀 한두 곡씩 유튜브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인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CD로 합쳤어요. 예. 예, 예. 그, 어, 지금 이 음반을 어디서든 들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는 제가 따로 발매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뭐 그, 미국의 뭐 유튜브나 애플 뮤직 뭐 스포티파이 이런 거에 다 있어요. 멜론이나 이런 데서는 들을 수가 없고. 멜론에는 없을 거예요. 네, 예. 애플 뮤직, 뭐, 그, 아마존, 그쵸? 그리고 아마존. 또 예. 스포티파이 이런 데 가시면 예. 들을 수가 있겠고. 그 예. 직접 제작하신 앨범이에요? 직접 제작하신 앨범이고. 근데 저는 딱 보고, 처음에 보고, 세션이 일단 그 이름만으로, 물론 이름 값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이름만으로 좀 놀랐어요. 일단은 제일 제가 딱 이름을 눈에 딱 들어왔던 건 사이먼 필립스. 그, 지금도 토토에서 드럼을 치시나요? 사이먼 필립스가? 정확히 지금 잘 이 모르 제가 알기로 90 년대 2000 년도 초반에 하신 그렇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토토 드러머를 하셨던 사이먼 필립스가 있었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어네스트 팁스 예. 그리고 뭐 제프 콜렐라 이런 분들 뭐 사실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예. 들으셨을 때는 뭐 이런 이름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연주 좀 아시는 분들은 다양한 음반들에서 이분들을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라이브 연주 가서도 이분들이 참여하신 그런 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 저기 신인이신데 어떻게 이런 분들과 작업을 했을 수 있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떻게 이런 분들 만나셨어요? 진짜 저 돌아보면은 정말 영광인 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인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얼니스트 TV랑 제일 먼저 첫 세션을 하게 됐었었고요. 네. 그때 그냥 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냥 젊은 뮤지션이었는데 그냥 이메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같이 하고 싶은 뮤지션들한테 한 아, 10명 뭐 15명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근데 뭐 그때 답장이 온 사람들도 있었고 안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얼니스트 TV 되게 뭐라 그러죠?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예, 친절하게 친절하게 완전 답장을 해준 거예요. 되게 어, 젊은 뮤지션을 서포트하고 싶다고.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좋게 그러네. 왔었어 가지고 음, 좀 앨범의 뭐 프로듀싱 겸 송 메이킹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되게 친구처럼 또 많이 처음에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음. 첫 세션은 그렇게 끝났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 인제 토토 사이먼 필립스 분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드러머들한테 너무 유명하신 드러머랑 하고 싶어서
그 어. 이메일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 사이먼이 제일 먼저 그냥 답장을 해 주셨었어요. 어. 그래서 뭐 그분도 인제 뭐 젊은 뮤지션을 이렇게 좀 패션을 보고 좀 음음. 서포트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래서 음. 좀 좋은 기회를 제가 좀 잡게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 뭐 돈을 다 잊지 않고 잘 지불을 해 주셨으면 예. 기분이 불만이 없으셨겠지만 음악에 예. 대해서는 어떤 그 반응이시든가요? 이렇게 어떤 본인의 컴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같이 들려줬을 때나 혹은 같이 연주했을 때나 뭐 좋은 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들을 해 주시던가요? 일단 사이먼이 되게 답장을 해 줬던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이나 데모들을 다 같이 보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 뭐 아무나 막 연주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걸 검토를 하시고 좀 제대로 좀 인제 비즈니스적으로 잘 음. 저한테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음음음. 그리고 좀 데모를 처음에 보냈을 때는 벌써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뭐 밴드에 로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음. 뮤지션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걸 되게 추천을 많이 해 주셨었어요. 예. 음. 그 여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세션이나 이런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이 대가들 혹은 이런 노련한 뮤지션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프로듀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악보 주면 그냥 그거대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맞아요. 있지만은 드러머면서도 막 그 다른 거에 편곡 같은 거에 막 다 왜냐면 자기가 워낙에 많이 녹음을 해봤으니까 막 이거는 어떻다 저건 이렇다 뭐가 틀렸다 뭐 저 코드가 나갔다 이런 거를 파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무튼 이 세션맨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공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상상이 돼요. 이게 젊은 뮤지션의 음반에 네. 참여하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전달해주고 맞아요. 싶은 막 그런 선배들의 음.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 맞아요. 예. 음. 그 앨범을 제가 들어보면은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시간을 두면서 한 곡 한 곡 모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장르라든지 이런 것에 뭐 집중을 해서 그것만을 간다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양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정확히 제가 뭐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콕 집어 말하기는 좀 그런데 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톤 자체는 좀 하드하면서 좀 오버한 느낌.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멜로디 자체는 그 블루지한 면도 있고 또 서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리듬적인 면에서 펑키한 음악도 하시고 그래서 뭐 전방위적이다. 예, 전방위적이다. 상당히 이게 걸쳐 있는 부분이 넓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데뷔 앨범이기 때문에 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나 펑키한 것도 하고 서정적인 것도 하고 뭐 락키한 것도 하고 이런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뭔가 이런 의욕도 있어 보여요. 어떠셨어요? 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리고 두 번째 곡에 인제 지그재그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 그거는 약간 되게 펑키한 블루스예요. 말 그대로 블루스인데 네. 제가 인제 그 곡을 마지막으로 녹음을 했어요. 아. 근데 인제 7곡 중에 6 곡이 인제 좀 난해하고 음. 마이너틱하고 그런 노래이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블루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음음. 그런 음.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 가지고 마지막 곡은 인제 그런 식으로 송 메이킹을 하게 됐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를 공유했었는데 이제 줄리안 라지라고 되게 그 사람이 좀 되게 멜로디를 서정적이고 음. 대중성 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음.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기타를 안 치는 사람들도 인제 그 사람들의 콘서트를 가서 인제 즐길 정도로 되게 음. 좀 음악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뭐 찰리 파커나 치코리아 이런 사람들처럼 재즈 뮤지션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쪽으로는 아예 시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다양성을 좀 시도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첫 앨범이니까요. 그렇죠. 뭐 예,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 또 보여줄 게 많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음, 게 사람하고 닮기 때문에 또 나이가 음, 들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맞아요. 바뀔지 그것도 이제 아직 본인도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거는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어, 확실해요. 예, 예. 본인도 과거에 했던 음악과는 또 다른 음악을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앨범에서 뭐 딱히 타이틀곡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뭐 Far Away Place가 혹시 타이틀곡인가요? 타이틀곡은 Each Time이에요. 아, It's Time, 마지막. It's Time.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앨범 그러니까 보통 프로모셔널한 곡, 프로모션 싱글이라 그러나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이 앨범에서? 음, 따로 있진 않은데 이제 앨범 이름도 Each Time이고 그 음, 마지막 세 번, 일곱 번째 곡도 제목이 이제 Each 음, Time이에요. 음, 그걸 떠와서 아, 이제 앨범 타이틀곡으로 만들었고요. 음, 음. 근데 Far Away는 Place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노래기도 해요. 예. 많은 그래서 분들이 또 반응이 이 곡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저 역시도 처음에 들었을 때 좋고 뭐 개인적 취향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좀 떠나서 좀 튄다? 좀 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였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테마 자체가 뭐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은데 굉장히 그 강렬한 느낌? 예, 그러면서 그 블루지하면서 좀 구슬픈 테마가 뭔가 가요적이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어떤 우리가 보통의 통상적인 그런 뭐 보컬 위주의 곡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멜로디가 약간 좀 반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잠깐은 마이너하게 구슬프게 갔다가 좀 밝게도 갔다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곡이 뭔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실 때 그 뭔가 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블루지하고 소울풀한 느낌의 본인의 그런 어떤 연주하는 모습도 뭔가 인상에 남아서 그런지 좀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었던 트랙이에요.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아, 주시죠. 우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 평론가님 느끼신 것처럼 약간 재즈도 가요나 팝처럼 중독성, 뭐 음, 대중성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 들었는데 뭐 한두 번 더 듣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약간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음, 난해한 거 말고 좀 멜로디가 좀 팍팍 꽂거나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처음에 그래서 훅이 센. 훅이죠. 재즈 훅인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슬픈 거나 때로는 밝은 그런 표현을 좀 두 가지를 동시에 담은 노래긴 해요. 예. 그렇구나. 예, 예. 잘못 들은 게 아니군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셨어요. 예. It's Time에 있는 제목들 쭉 보니까 그래요. Far Away Place, Home Sweet Home도 그렇고, Love, Happy. 어, 뭔가 그 삶의 어떤 기본적인 그 주제나 좀 큰 테마 같은 것들을 좀 다루신다는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Far Away Place는 뭘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무슨 설명을 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그 떠나옴에 대한 느낌일 것 같다라는 사실도 들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Far Away Place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 이방인적인 느낌? 혹시 그냥 한번 그냥 제가 때려 맞춰 봤습니다. 그리고 홈 스위트 홈은 뭔가 이것도 어떤 집이라는 거가 테마니까 그 사랑. 그래서 사실은 연주곡이라는 것이 제목과 어떤 정서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예전에도 연주 들으면 제목과 정서로서만 어떻게 보면 추리하는 거죠. 내가 근데 사실은 가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연주하시는 분도 정확히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한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타 연주자가 느끼는 그 정서의 추상적인 것들이 음으로 뭔가 이렇게 인코딩 된 거를 다시 제가 그거를 감수성으로 디코딩하는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뭔가 직접적으로 전해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연주 음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각 곡에마다의 그 뒤에 숨은 어떤 의도 같은 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뭐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 그래서 뭐 1곡 많지 않으니까 한 곡마다 이 곡은 어떤 곡이다 왜 우리 음반 소개 자료 같은 데 있는 글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간략하게 예, 본인이 직접 만든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앨범은 약간 모든 많은 작곡가님들 그렇게 하겠지만 제 인생에 기반된 음악 같아요. 음, 제가 어떠한 스텝을 밟고 있고 어떠한 일을 좀 기대하고 약간 그런 거를 되게
단어로 만들어서 음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음. 곡 Far Away Place는 인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좀 그래요. 멀리 있는, 음. 특히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너무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 좀 먼 거죠. 특히 아. 재즈라는 아. 연주에서 '내가 줄리안 라지처럼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야. 거를 다 생각하면서 좀 '멀기도 하겠구나.' 예. 근데 뭐 가고 뭔가 덜 싶은 닿지 않는 꿈의 그렇죠. 예. 어떤 이상 같은 거. 예. 예. 근데 아까 인제 되게 밝음과 뭐 어두운 둘 다의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제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 다가가고 싶다 그런 느낌들을 담은 노래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설명. 네. 제 앨범 보면은 이게 산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여기 이게 북을 보면은 위에 예. 올라가는? 약간 어. 산처럼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아. 그리고 여기 산 길이거든요. 여기 잘 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약간 음. 그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보고 무슨 이집트 피라미드인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파라오이 플레이스는 그런 곡이고. 그러면 예. 직잭은 어떤 곡입니까? 예. 직책은 큰 심오한 의미는 없고요. 아까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곡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녹음한 음. 곡이에요. 그래서 음. 인제 '나 뭔가 블루스도 할 블루지한. 수 있다. 예. 블루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노랜데 그 산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걸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서 지그재그라고 쳤어요. 그래서 그런 억지로 예. 아니고 잘.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그런 다음 스토리도 있습니다. 스위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음악을 다 들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꼭 그 예. 유튜브가 딱 찾아내서 안 돼요. 그래서 홈 음. 스위트 홈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홈 스윗 홈은 되게 사실 저희가 고양이를 길러요. 음. 고양이를 기르는데 저의 부주의로 음. 고양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저의 부주의로 고양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이틀인가 3일 만에 찾았어요. 음. 예. 다행이다. 예. 다행히 인제 못 찾았으면 이 스토리를 공유를 못 해요. 전 나쁜 놈이 되기 혹시 때문에. 이름이 근데 뭔가요? 다행히 그 예. 양이 이름이 예. 뭐예요? 체다 치즈 할 때 그 체다예요. 체다. 예. 그래서 인제 저희 와이프가 인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인제 고양이를 결혼을 하셨군요. 예 저 결혼을 한 지 3년 그 차예요. 엄청 얼굴이 예. 엄청 어려 보여 갖고 제가 아직. 일찍 했어요. 아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예. 예 그 와이프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인제 그 고양이를 잃어버린 3일 동안 엄청난 대역 아 죄인이었던 거죠, 집에서. 마음고생을 예. 하셨을까. 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인제 고양이도 되게 집으로 잘 돌아오고 근데 그런 게 좀 되게 그 상황들이 되게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집에 음. 대한 그런 고마움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군요. 좀 되게 스토리의 시작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그걸 좀 아 진지하게 노래를 써본 노래예요. 그래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예.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제가 딱 처음에 듣고서 뭐 다른 곡들도 좋았지만 이렇게 딱 귀에 처음에 들렸던 곡이 Far Away Place하고 그다음에 Home 음. Sweet Home하고 그다음에 이제 Love라는 곡이었어요. 이제 러브가 이제 그다음 곡인데 예. 이 러브는 시작은 굉장히 뭔가 잔잔하면서 서정적인 그 퓨전 재즈의 느낌으로 가는 듯 하다가 이제 후반부 지나가면은 굉장히 좀 틱한 그 연주와 즉흥 연주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이 곡은 어떤 음. 곡입니까? 이 곡은 인제 앨범의 한가운데 있는 순서도 그쵸?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건데요. 약간 그냥 제 인생처럼 뭐 인생 가운데 뭐 인제 와이프를 만난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이제 좀 아무래도 사랑이 있었겠죠. 그런 음. 거를 좀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음. 이 곡은 그 제가 와이프는 인제 뮤지션이 아니지만 제 기타 치는 거에 대해 가끔 코멘트를 많이 해 줘요, 좋은 음. 쪽으로. 음. 근데 제가 약간 그 스캇 핸더슨이라고 약간 재즈 퓨전에 그 약간 네. 우주 같은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노래를 처음에 만들고 싶어 아 했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와이프가 듣더니 너무 이상하다고 코멘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좀 예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좀 더 담백하고 되게 편안한 기타 톤을 원하더라고요, 이 어. 노래에.
어.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원래 러브라는 걸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와이프의 마음까지 좀 음. 같이 담아 본 거죠. 저 아. 혼자 쓴다기보다. 그래서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 봤어요. 좀 대중에 좀 더 가까이 만든 음. 노래 같아요. 예. 음. 음. 뭔가 딱 그 재즈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도 제 예 생각에는 뭐 맞아요. 러브라는 테마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음.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그 서정적인 느낌도 그렇고 저는 이 곡 그 라이브 그에서 연주하시는 모습도 참 그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3곡 남았는데 한번 각자 나머지 곡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해 주시죠. 먼저 해피. 예. 해피는 그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랑 같이 같은 시기에 썼어요. 그래서 음. 그 홈 그 집에 대한 그런 밝은 기운, 뭐 좋은 기운, 뭐 행복한 기운 그런 거를 좀 담아서 쓴 건데 그 음. 둘의 좀 다른 곡들과 다르게 이 두 곡은 트리오로 도전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기타리스트가 트리오 연주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피아노의 오른손 코드와 왼손 코드를 동시에 쳐야 되는 되게 챌린지한 그런 아. 음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걸 도전해 보기 위해서 리프들을 인제 만들다가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만들었었던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이 말씀하세요. 해피랑 홈 스윗 홈에 연주했던 드러머가 웨슬리 린나워예요. 이 음. 친구가 제 또래 되게 젊은 뮤지션인데 되게 특이한 점이 이 친구가 그 말씀하신 리린나워의 아들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한번 해서 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드럼 잘하고 또 막 아. 자라섬 페스티벌 이런 것도 리린나워랑 같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좀 예. 몰랐네요. 예. 웨슬리 나 그런 재밌는 네.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앨범에서 가장 긴 곡이에요? Run 그죠? 아 제일 긴 곡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6분 30초 된 것 어 같은데요. 이게 그 베이스 솔로도 있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그 어니 스티비랑 같이 쓴 거의 같이 만들었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좀 음. 베이스를 그 어니스트라는 분을 피처링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분의 네. 솔로도 좀 인트로로 담아 보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노랜데 좀 큰 의미는 없고요. 음. 얘는 되게 그냥 재밌는 스토리인데 밥 먹으러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음.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도둑한테 잃어버렸는데 누가요? 그런 본인이? 예 제가 밥을 먹으러 아. 갔는데 20분 만에 없어졌어요, 자전거가. 이게 뭔가 다 그래서 상실에 대한 음반이네요. 고양이를 상실하고 그런가 자전거를 상실. 봐요. 이게 참 되게 단순해요, 제가. 예. 그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뛰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런. 맞아요. 아니에요? 약간 그런 아 좀 그런 씁쓸한 노래예요. 그렇구나. 자 예. 이제 마지막 타이틀곡 앨범의 셀프 타이틀곡입니다. It's Time. 예. 이거는 제가 MI를 인제 졸업할 때 그 졸업 연주곡으로 거의 아 처음 만들었던 인스트루멘털 노래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뜻깊고 의미 있고 제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노래죠, 괜히. 예. 어떻게 그리고 보면은 완성된 뮤지션으로서의 출사표 같은 그런 곡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에게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래고요. 그 Far Away Place라는 의미가 좀 되게 멀리 있는 그런 곳들을 좀 어치브 하려고 성사하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인제 되게 시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쵸. 행실도 예. 옮겨야 되고 그런 거를 네. 좀 그런 걸 담은 노래예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때가 됐어. 이제 그렇죠. 내가 약간 세상으로 나간다. 출사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졸업이면서 데뷔를 동시에 알리는 그런 예. 곡이로서 It's Time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앨범입니다. 그 맞아요.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뭔가 뭐 빠진 것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앨범을 녹음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뭐 추가를 해 주셔도 좋아요. 우선 앨범의 좀 재밌는 점은 음. 보통 하루나 뭐 이틀에 걸쳐서 많이 막 8 시간씩 녹음들 하시잖아요. 인제 네. 근데 저는 되게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6 개월에 한 번이나 1 년에 한 번 2 곡씩 따로 녹음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스튜디오도 다른 곳에서 하게 되고 뮤지션도 당연히 다른 뮤지션들이 대부분
영입됐었었죠. 그래서 네. 좀 더 곡이 하나하나 들어도 더 다양하게 들렸던 이유가 그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얼핏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막 이렇게 철착을 해서 만든 한 사람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앨범이라 그러면 컨셉추얼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이 만든 앨범 같은 느낌이 막 좀 들 정도로,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스타일도 나오고 이런 스타일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 윤이라는 뮤지션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려주는 뮤지션으로서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출사표이기도 하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뮤지션이 하면서 자신의 어떤 포텐셜이라든지 그런 파서빌리티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1시간가량 이제 이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슬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서 네. 어, 뭐 본인이 앞으로 뭐 늘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딱 나는 이렇게 가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쭉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삶에 충실해서 주어진 것들을 하는 것이 또 뮤지션이라고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거대하게 앞으로는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뭐 굳이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앨범을 나온 이후에 혹은 저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본인이 좀 포커싱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식의 뮤지션이 되고 싶고 이러한 것들 아직은 안 해봤지만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그런 걸 좀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선 그 제가 작년 9월에 앨범을 냈는데 네, 이제 그에 맞는 그 첫 콘서트를 하긴 했었어요. 이제 근데 콘서트를 라이브 레코딩 콘서트라고 이제 오디언스 앞에서 녹음도 하면서 영상도 다 같이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그건가요? 예, 맞아요. DTLA라고 나온 거 맞나요? 예, DKLA인가요? 저 맞아요. 이름이. 예, 네, 네, 다운타운 LA 해서 예, 네, 네, DTLA 다운타운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연을 해서 아무래도 홍보를 더 하려는 게 이제 첫째 목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빗 벤누아 밴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 공연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면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많이 공연할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 데이빗 벤누아랑 되게 리모트 세션이라 그러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예, 또 유튜브처럼 이제 영상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길게 보는 그런 것도 말씀하셨었나요? 네, 네, 뭐 앞으로 도전해보고 네. 싶은 과제가 있다라든지, 뭐 하고 도전해보고 네. 싶은 뭐 장르가 있다라든지, 뭐 그냥 음.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우선 소망이죠. 소망. 예. 공연을 해 봤는데 제가 7 곡이 딱 괜찮은데 뭔가 한두 곡이 애매하더라고요. 한 곡 정도 더 아, 듣고 싶은 길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아, 50분 정도의 콘서트가 끝나 버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한두 곡 정도 더 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목표는 저는 이게 좀 되게 큰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미의 후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예. 뭐 엄청나죠. 근데 이게 제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데이빗 벤노아랑 같이 한 프로젝트여도 좋고 그러면 좀 연주자로서. 네. 연주자로서 제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음, 좀 큰 목표로 두고 좀 재즈라는 장르를 좀 계속 연습해 보면서 연구도 해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 조셉 윤이라는 JOSEPH 조셉 윤입니다. 네. YUN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바로 유튜브 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조금은 더 통통했던 젊은 어린 음. 시절의 조셉 씨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금 더 세련돼진 지금까지의 모습이 네.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운타운에서 그 클럽에서 연주를 했던 뭐 어네스트 팁스, 더넛 베럿,
J3PO라고 또 유명한 뮤지션입니다. 등과 함께 네. 했었던 뭐 세션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이먼 필립스와 함께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기타리스트로서 다양한 곡들을 커버한 영상들, 그리고 뭐 어떤 스타일의 연주 이렇게 뭐 팁 같은 거를 준다고 하나요? 뭐 그런 식의 뭐 영상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조셉 윤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아마 그 거기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업데이트 하실 예정이죠, 그렇죠? 예, 유튜브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좀 앨범 관련된 거는 저 웹사이트도 있는데 그냥 josephyounmusic.com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좀 공개 안 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가끔 아, 올릴 예정이어서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셉 윤 뮤직.com 뮤직. 맞나요? 예. 예. 네. 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제가 발견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세빈이라는 뮤지션의 행보를 지켜보시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전에 음악을 들어보시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발매된 It's Time 앨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제가 주변에도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몇 번 좀 링크를 보내봤어요. 이 기타리스트 어떠냐고. 모르셨죠? 제가 지금 처음 몰랐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좀 유명한 뮤지션들인데 들어보시고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아주 어, 장래가 진짜 촉망되는 뮤지션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제가 많이 들었어서 예, 저도 자신 있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이 추천한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추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셉 윤 기타리스트 행복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비행기 타면 한 3시간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그런 우리 거리죠. 저는 시애틀에 있고 조셉 씨는 지금 LA에 계신데 지금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요새 뭐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스카이프를 통해서 리모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뵀습니다. 자, 뭐 조세빈 씨 마지막으로 그 끝 인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평론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좋은 감사드리고요. 말씀, 앨범에 관한 내용들 다루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직 사실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맞아요.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하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평론가님 채널에 연락 주셔도 뭐 저도 최대한 나중에 들어가서 댓글 달아보려고 노력하도록 할게요. 네, 댓글 네. 달아주시면 조셉 씨께서 직접 또 소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뭐 1시간 가량 했습니다. 긴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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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타리스트 조셉 윤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